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봐도 저희가 인제 어떤 분들은 "나 요즘에 텔레비전으로 방송 안 봐. 나 컴퓨터로 보고 핸드폰으로 봐." 그런데 사실은 핸드폰 충전도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력 공사로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다가 이제 소식을 전달하니까 우체국에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회사를 만들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다른 것들은 뭐 8% 10% 정도 되는데 전체 그 전력공사에 위탁했을 때 네. 수익이 징수되는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맞아요. 제도를 사실 한 뭐 거죠. 그러니까는 전기 요금에다가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징수시키는 이유가 사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수신료를 많이 거둘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사실은 합리적이고 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음.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KBS나 EBS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많이 공급되고 있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극장, 저는 되게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음. 인간극장, 그리고 6시는 내 고향, 1박 KBS 2일. 일이죠. 네. 다 예. 이제 사실은 KBS 일은 시사, 교양, 뉴스, 대담.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야지 건강한 것처럼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전문 채널이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전문 채널, 뭐 바둑 채널로 가지만 국민에게 미디어 복지 차원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국가 그 재난 방송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난이 발생하면 산불, 태풍, 장마 뭐 곧 장마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실시간 중계를 하죠. 실시간으로 현장 예를 들어 부산, 제주 이런 데 가서 직접 중계차를 타서 보도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금방 공급해서 할 수 있는 데는 KBS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적 자금이 아닌 국민이 부담금을 낸 걸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거다라고 예. 우리 돈으로 방송사를 갖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 방송을 가장 네. 애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이제 교육 방송도 공영 방송이어서 KBS 수신료 일부를 네, 받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네. EBS가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사실 원래 만드는 거거든요. KBS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교육방송을 특화시켜서 네. 분리해서 나간 거죠. 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30년 동안 94년이면은 40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징수는 통합 징수한 지가 40년이고 40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은 50년. 50년이고 네. 그다음에 30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50년이 공영방송이고요. 그다음에 네. 2,500원이 된 게 40년이 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통합징수가 된 게 네. 30년이죠.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전신들이 다 한 거죠. 주요 그러니까요. 정책은. 참 뒤집기를 하시는. 희한해요, 모순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통합 징수를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분리 징수 카드를 꺼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3월 달에 이제 네네. 반신반의를 했는데 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고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의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이 수신료를 수신료를 인하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이제 청구됐다. 근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건 2006년도 그러니까 헌법 소원 심판을 1999년도하고 네. 2006년도하고 2008년도 네. 세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처럼 이건 세금이 아니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낸 부담금으로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국민들이 내는 것은 유연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판례를 냈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정말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 논쟁이 시작될 때 저희 사무처에게 그동안 그러면 수신료와 관련된 연구 과제, 방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된 걸 전체를 다 줘봐라. 그랬더니 연구 과제가 한 3번 있었는데요. 2008년도 최시중 그 위원장 시절에도 그러니까 수신료를 정상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를 KBS 1과 2를 다 폐지하고 그 남은 거를 수신료를 인상하고 광고비를 사실 종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는 결론이 내려지니까 더 이상 수신료 분리징수나 통합징수에 대한 논의가 아예 방통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그럼 KBS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허가를 해놓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냐, 방송국을 문 닫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니까 허가 제도를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영국의 BBC처럼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수신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약속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를 받자. 그게 협약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환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5기 안에서.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갑자기 3월달에 용산에서 수신료를 내는 것이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다. 그래서 분리징수를 하는 게 좋을지 통합징수를 할지 좋을지를 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93%가 분리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권고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직전에 국민들이 다 기억하겠지만 정순신 그 수사본부장의 학폭과 관련해서 최초 보도가 KBS에서 있었고요. 그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스스로 사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졌는데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그 방송학회랑 같이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 토론자로 나온 분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 때문에 수신료, 그러니까 법 개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조가 여당이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5석이고 그다음에 야당 전체를 치면 180석이 되기 때문에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법을 개정해서 좀 밀어붙이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수신료 체계를 좀 흔들어서 현재 있는 KBS 이사회 구조나 아니면은 경영진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근데 원래 이 수신료 분리징수, 그러니까는 수신료 그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주무부처가 방통위가 되겠죠. KBS 물론 KBS도 당연히 KBS가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방송위원회가 원래 징수를 주체였는데 그거를 한국방송공사에게 유임을 했고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을 한 게 1983년도 그러니까 통합징수를 시작하고 네. 94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방송위에서 하다가 KBS에 넘겨주고 KBS가 직접 징수를 하다가 그게 93년도까지 하다가 94년도에 통합징수로 전력공사에 넘겨준 거니까 징수와 관련된 주체는 한국방송공사고 위탁한 것은 이제 그 전력공사인데 법으로 보면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주요 논의할 수 있는 그 기구라고 하는 게 방통위에서도 이거를 논의를 국회입니다. 해야 되고 예, 국회도 논의를 해야 되고 KBS도 사실은 이 논의에서 주체죠.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KBS 이사회는 현재 그 징수와 관련해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공사는 그 텔레비전 수신료와 나머지 재원은 상업 광고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KBS 이사회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그거를 방통위에 보고하고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KBS 차장이 그렇죠. 국정감사에 나와서 또는 이제 상임위가 열렸을 때 필요시에 출석해서 보고하고 뭐 지적사항 있으면은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 또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주체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진, 즉 사장으로 대표되는 거기와 국회가 되고 이 부분에서 결정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뭐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는 거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에서도 갑자기 논의가 시작됐고 아니 방통위가 논의가 된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방통위와 산업자원부에게 수신료 관련한 제도 개선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죠. 방통위도 논의를 시작했고 보고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예. 그게 이제 12일 날 보고안건의 내용을 행할 수 있다 해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문구가 조정이 된 것을 받아가지고 12일 날 받고 내부 토론을 하고
4일 날 공식 토론회에서 표결로 2대1 표결로 이제 상정이 된 거죠.